네, 반갑습니다. 박병철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찰 조직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독립성 보장 방안에 대해서 주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그 권력기관의 조직과 민주적 정당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헌법은 주권을 입법권과 행정법, 사법권으로 삼분하였고, 이에 따라서 담당 기구에 대한 기능적, 기구적 정당성이 일차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 조직법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구들이 설치되어 정당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도 두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기구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체적인 지자체들이 설치되어 정당성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입법권에 있어서는 입법권의 구체적 행사자인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출함으로써 인적 정당성이 선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부여됩니다. 행정권에 있어서는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함으로써 인적 정당성이 국민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임명됨으로써 인적 정당성이 연계되어 간접적인 정당성을 갖추게 됩니다. 행정 권력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당성은 각부 장관인 국무의원이 행정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 권력이 그 각부 장관의 지휘 체계 아래 들어옴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관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휘 체계가 구성되고, 그 지휘 체계 아래 있는 각 공무원들은 장관을 통해서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지휘 체계로 인해서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의 권력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법관은 독립하여 재판합니다. 즉, 법관들의 재판 업무에는 상급기관의 지휘 체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국민적 관점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고, 법관의 자의적인 재판권 행사를 견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신급 구조와 상급식 재판에 기속력을 둠으로써 재판권 행사가 국민의 의사에 맞게 통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재판권 행사를 하는 배심 재판은 국민의 대표가 직접 유무죄의 사실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의사에 맞는지에 대해서 통제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헌법은 행정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권을 정부에 귀속시키고 대통령은 정부를 통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각부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각부의 장관의 권한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직접 부여받은 권한입니다. 즉, 대통령으로부터 파생되는 권한이 아닙니다. 지휘체계라는 것은 권한자의 보조기관을 통해서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고, 포괄적인 위임을 하여서 위임받은 자가 지휘계통을 해서 권한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권한자가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이를 지휘를 받아 또는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하부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경우 하부기관은 일상적으로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위를 하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상급기관의 지휘가 있으면 이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관과 소속 직원들은 행정기관장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 하에서 행위하고, 그 행위도 최종적으로는 그 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임 정결에 따라 정결하더라도 그 행위는 그 기관의 장의 명의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야 되는 이유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서로 다른 의사가 계속 충돌하고 이견이 생긴다면 아무런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기관이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영역이든 행정권의 각 영역마다 한 명의 장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관이 의사결정을 하면 하부기관이 이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사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법무부입니다. 검찰을
법무부에 소속시킴으로써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두었고 이렇게 하여 행정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와 공소는 법적인 해결이라는 사법 권능의 일부이고 재판과 밀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에 따라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검사의 준사법기관적인 성격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검찰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가 범죄 사실과 증거를 직접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검사의 수사권은 법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것이고 위임받은 권한이 아닙니다. 검찰청법은 또한 검찰청이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검사의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특칙 규정은 있습니다. 검사는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됨으로써 인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실질적 정당성을 위해 검사의 권한도 국민의 의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와 국회에 대한 책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찰청을 법무부 소속 아래 두고 검찰청법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규정한 이유는 검찰의 권력 행사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검찰이 장관의 지휘 체계 아래 있지만 검사의 준사법적인 성격에 따라서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적 공무원인 장관의 지휘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부정하려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장관의 지휘권을 부정하는 경우 민주주의적 정당성의 연결을 단절시키게 되므로 지휘권을 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민주적 정당성이 연결될 만한 다른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합니다. 한편 장관의 지휘 체계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관의 지휘권을 제한하려는 논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의 권한 행사가 위법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논의입니다. 우리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시가 발동된 경우에 그 지시를 따르는 경우 그 책임은 지휘권자가 지고 지시에 따른 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는 것은 이와는 다릅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그 지시를 따른다고 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 그 지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의무와 권한이 부여된 것을 뜻합니다. 즉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자신의 지휘로서 소속 검사를 통제하는 것으로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찰총장의 지시는 자신의 지시이고 그 검찰총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이 장관에게 이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권 행사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 이를 수용하면 스스로도 부당한 지시를 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민주적 정당성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그 직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법무부 장관도 지휘권 행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의견이 대립하면 둘 중 하나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만 하는 정치적 문제가 야기됩니다. 검찰의 내부적 지휘 체계와 관련하여 검찰의 업무는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고 사후적으로 시적하는 것이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통제 방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사전적인 통제를 하면서도 합의체를 구성하여 행하는 경우 효율성이나 그 성격상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수사활동을 수행을 하되 지휘체계에 따른 결재제도를 이용하여 상급 직책의 검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검사를 관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독체 관청일 뿐 누구의 지휘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관청은 아닙니다. 지휘체계 하에서 지휘에 따르고 있지만 수사나 공소에 대한 권한이 사법적인 성격도 있으므로 준사법기관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직 체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조직 체계 안에서 검찰의 조직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첫 번째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제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지휘권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검찰권 행사에 정치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 우려하에서 구체적인 사건 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실제로 그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에서 도출된 민주적 정당성과 의회의 책임에서 볼 때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을 폐지하는 경우 민주적 정당성의 고리가 끊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검사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 등의 도입 등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또한 직선제로 선출할 경우 그 다수파가 지방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검찰권이 지방자치로 볼 수도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 다른 논의는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2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장에 대한 권한 분산과 법무부 장관의 고등검사장 수사지휘권 부여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권고안은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수사지휘하여 정치 권력이 검찰을 휘두를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검찰총장을 권한을 분산시킨다면서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 사무의 행정적인 부분을 제외한 수사와 기소 등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정치적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경우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위배될 우려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은 일반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찰의 실질적 수사지휘 확립을 위해서 준사법적인 성격을 회복하자는 안입니다. 종전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근거지우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사권 행사가 국민의 의사에 합치되도록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검사의 수사지휘였던 것입니다. 현행 수사지휘 폐지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는 경찰법상 사법경찰관도 국가경찰공무원이므로 상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장은 사법경찰관이므로 수사에 대해서 내부적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이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경찰청장은 사법경찰관이 아닌 치안총감으로서 이들은 사법경찰관이 아니므로 수사권이 없음에도 그 지휘 계통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아닌 경찰의 상급자가 수사에 관여하거나 지휘한다면 여기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치안감 이상의 상급자에 대한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에 연결 고리가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 지휘 체계는 최종적으로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데 경찰청장의 상급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수사 업무에 대해서 국회에 책임을 지는 장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을 중앙정부에서 분리하여 자치경찰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경찰을 중앙정부에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법경찰이 아닌 경찰 상급자의 지휘계통하에서 수사를 행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을 법무부 소속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의 의사가 결정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수사권과 관련해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에 1차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 수사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게 하여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회복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검찰의 본연의 임무인 수사지휘 및 공판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인사제도와 관련된 안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총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4명에 더해서 법무부 감찰국장까지 더하면 총 9명의 위원 중 과반의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회 수를 과반에 미치지 못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인사위원회에 있어서도 장관의 임명하는 수를 과반이 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소배심 제도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검찰의 개혁을 부르짖는 민심은 검찰에 대해 통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로 작용하였습니다. 미국 대배심은 법원이 선정한 20명의 시민 배심원들이 사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최종 판결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며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 참여 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의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주고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고 중립성의 확보는 정치로부터의 조직의 독립에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인 독립성의 보장을 위해서 정치권과 검찰 고위직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